율려입니다. 오늘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이 선생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의 본관은 한산이며 호는 간홍과 송화입니다. 1555년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관, 대사원,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동시대 관리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육조의 당상관들조차 청백리로 추천할 만큼 인품이 뛰어났으며 조정에서도 선생의 덕망과 행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정치적 능력 못지않게 효심이 깊은 인물로도 유명했습니다. 선생이 직계약으로 있을 때 고향 원주에 계신 노모가 병을 앓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노모 봉양을 위해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이 사직서를 접한 선조 임금은 그의 효심에 감탄하여 사직을 수락하는 대신 선생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노모를 가까이에서 봉양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벼슬이 곧 가문의 명예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조선시대에 병든 노모를 위해 관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도 검소하고 소탈한 삶과 함께 직접 농사짓기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역에는 총 3개의 묘소가 단차를 두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이 선생 본인의 묘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선생의 아들인 이경택의 묘소가 있으며 맨 아래에 위치한 묘소는 비석이 없어 정확한 주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단연 이 선생의 묘소입니다.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사방으로 빠져나가 표시한 수기처에서 개수직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적확하게 점유로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먼저 수기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소에서 보면 수기처라고 할 만한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명당수 또는 천심수락에서 묘소 앞에 연못이나 샘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물이 없어도 수기처로서 개수직지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물이라고 해서 암수라고 합니다. 묘역 입구를 자세히 보면 물이 모여드는 구조로 암수 형태의 수기처입니다. 부연하자면 H2O라 하는 화학적 물이 아닌 물의 에너지, 즉 수기에 의해 개수직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생의 묘소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단순히 풍광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높은 곳에 묘소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바람은 생기의 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점멸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풍수적 판단과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이 자리를 점멸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 선생과 천문지리에 통달했던 토정 이지암 선생이 오촌 당숙지간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토정 선생은 이 선생보다 5살 연상이었고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암이라는 바위 아래서 두 분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강변의 경치를 즐겼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토정 선생이 직접 이 자리를 물색하고 점멸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격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사당 앞 주차장에서 보면 주변 사격이 가깝고 높습니다. 이런 경우 억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피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런 곳에서는 진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는 높은 곳에서 진열을 생성할 수밖에 없었고 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조성된 이유입니다. 선생의 묘소에서 주변 사격을
둘러보면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삭격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생전의 삶을 반영이라도 하듯 화려하지는 않지만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묘소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기라도 하듯 숨겨진 명당짜리였습니다. 풍수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